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진 강의입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5강으로 제2단은 동양의 사상 중 지난 4강 때 강의한 유화사상가인 공자에 이어 같은 유화사상가인 명자와 순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오타 등에 대한 것에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차 더 좋은 강의 영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공자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공자의 인과 예의 개념, 민본주의,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자의 사당과 사덕의 성선설, 왕도정치, 역성혁명의 민본주의 사상, 항신과 항상, 양명과 양지, 호영지기 등,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 예, 순자의 자연관인 전인분위, 그리고 공자, 명자, 순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명자의 사상을 강의하겠습니다. 명자는 기원전 374년도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도 죽었습니다. 전국시대 사람으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명자라면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맹모 삼천주교인데, 즉 명자의 어머니는 명자를 위하여 3,003번 이사를 한 데 대한 효언이란 뜻입니다. 명자의 어머니는 명자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에 이사했더니 명자는 장례 지내는 흉내를 내었고, 그래서 시장 옆에 이사했더니 장사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걸방, 즉 학교 근처로 이사했더니 명자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지금과 같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명자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명자의 주된 사상은 사당과 사덕의 성선설, 민본주의, 항신과 항산, 호연지기 등입니다. 먼저 명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이기적욕과 두려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조한 덕이 바로 인과 의입니다. 인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의는 정의 혹은 의리 줄임말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인과 예를 중시하고 이 중 인을 가장 중요시한 데 반하여 명자는 인과 의를 중시하였는데 그 중에 의, 즉 정의로움을 가장 중시하였습니다. 즉 공자는 사랑과 너그러움인 인을, 명자는 정의로움인 의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자의 성선설입니다. 명자는 선천적으로 선량한 마음인 사단, 적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거기에 따른 사덕, 인의 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인 사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자 4자 중에 뒤에 오는 지심은
바로 뭐뭐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호지심은 남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덕 중 인의 단서가 되고, 수호지심에서 수는 부끄러움을, 오는 미움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덕 중 의의 단서가 됩니다. 사양지심은 남에게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로 예의와 예절과 관련되며 예의 단서가 됩니다. 시비지심은 시비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지의 단서가 됩니다. 각각의 사단의 의미와 사덕과 관련된 덕을 연결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의 서시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기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단과 사덕은 바로 정의로움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단은 수호지심이요 덕목은 의와 관련이 됩니다. 또한 만약 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노인이 탔을 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사양지심이요 덕목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은 모두 참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지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불인지심의 의미는 아무 일이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발현될 상황에는 참지 말고 사단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임산부가 타서 힘들어할 때 참아서 못 본 채 눈을 돌리거나 자는 체 하지 말고 사양지심이 참지 못하여 자리를 양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명자의 역성행로가 왕도정치가 핵심인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앞에 공제의 사상에서 설명했듯이 서양의 정치 사상인 민주주의가 있으면 동양에는 공자와 명자 중심의 민본주의의 정치 사상이 있으며, 우리나라 4세기경 유교 사상이 유입된 이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 이념은 바로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명자의 민본주의 정치 사상으로는 왕도 정치가 있습니다. 왕도란 왕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의미로 왕이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겨 백성을 위하여 인과 의, 즉 너러움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패도 정치가 있는데, 바로 왕이 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힘과 권력과 법에 의해 백성을 억압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진시황의 강력한 법치가 대표적인 패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육아 사상가들이 이를 비판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진시황은 분서경류, 즉 육아의 경지인 사서오경을 불태운 분서, 육아 사상가를 모두 땅에 파묻은 갱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시대가 끝난 후 한나라 시대에 육아의 경지인 사서오경을 다시 복원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설한 주석위주의 학문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한당의 홍구학입니다. 진시황의 강력한 법치를 하는 국가는 부국강병, 즉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인들이 강성해진다는 국가관이고, 육아의 민본주의가 실천되는 국가는 활국국민의 국가관으로 왕이 덕으로 다스리면 국민들의 생활이 활기차고 국가가 백성이 어려울 때에 백성을 구제하는 국가관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와 국가가 혼란할 때는 진시황과 같은 법치가,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덕친 왕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자의 민본주의 사상인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에서 역성이란 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왕권을 자신과 성이 같은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고 덕과 능력이 우수한 성이 다른 신라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장 중요한데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여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안되면 이는 진정한 군주가 아니므로 힘에 의하여 군주를 바꿀 수 있다고 맹자는 주장하였습니다. 즉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로 보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는 맹자의 역성혁명을 인용하여 자신의 조선건국을 정당화하였죠. 또한 이 역성혁명은 서양의 로크의 혁명론 사상 즉 시민혁명에 의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저항권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보죠.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글을 내쫓고 문은 주를 정복하였다고 하는데 그린 일이 있습니까? 명자께서 대답하였다. 예책에 적혀 있습니다. 신라가 그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명자는 인을 해치는 자는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며 잔적한 자를 일개 사내라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어도 신라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명자가 말했죠. 바로 이 내용은 민본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론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과 의를 해쳐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폭군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내용, 글과 주는 힘과 권력에 의하여 방탕한 생활을 한 왕으로 패도 정치를 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글왕은 미녀들을 모아 술로 방탕한 주지육립을 행한 왕이죠. 이런 왕을 군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잔적, 즉 도둑이므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군주가 아니라 잔적 도둑이므로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맹자에게 군주란 덕으로 다스리는 군주이고 자신보다 더욱 덕과 능력이 있는 신라가 있으면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군주를 진정한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항신과 항상사상입니다. 항사는 항상 한 항자에 생산할 산자의 합성으로 일정한 직업의 개념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직업, 즉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심은 항상 지내야 할 마음의 개념으로 어려운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는 인격 수양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경제적 이익인 이보다 의를 강조하였는데 바로 맹자의 항상이 이에 해당하고 항심이 바로 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나 항심보다 이나 항산을 중시하면 현실주의적인 실리론이고 경제적 이익이나 항상보다 의로움이나 항심을 중시하면 이상주의적인 명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훑어보면 실존과 명분론에 의한 논쟁이 많았죠. 맹자는 군주와 군자는 항상보다 항심을 중시하여 인격 수양을 중시하였으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반 백성, 즉 민초들은 인격 수양인 항심보다 일정한 직업인 항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자신은 항심을 가져야 하나 백성들에게는 항산을 가질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하고, 또한 백성들은 항산에 의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항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에 명자의 주장을 보죠.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군은, 뛰어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복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즉 항상 일정한 직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고 중년에는 굶어 죽거나 도망가지 않게 된다. 그런 연후에 백성들을 선한 대로 나아가게 인도한다. 즉 명자는 백성들에게 항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통치의 우선진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한 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자의 양능과 양지 사상입니다.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양능은 배우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양지와 양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명자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자의 사상은 이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칸트의 도덕적 선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자의 양지, 양능 사상은 명나라의 양명학의 양심과 양지 사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대장부 대인인데, 바로 호연직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를 지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집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집의란 뭘 집, 의로울 의로, 의로움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즉 계속적이고 꾸준하게 의를 실천할 때 자신도 모르게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지속적인 실천적 의지를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덕은 습관적인 덕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실천적인 의지를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꾸준한 습관적으로 실천이 필요로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하루 열심히 공부했다고 실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학습하고 탐구해 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공부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명자의 사상을 마치고 순자의 사상을 배우겠습니다. 순자의 주된 사상은 이기적 욕구를 강조한 성악설과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화성기 사상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덕목으로는 예입니다. 순자는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자,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즉 이기적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 얘기죠. 남을 미워하며 자기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며 짐승과 마찬가지로 배고프면 먹으라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으며 필요하면 쉬고자 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하여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이유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분수에 맞게 욕망을 충족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인간을 선하게 할 수 있는 인과 의 덕목이 내재한 인위적인 예를 만들고 후천적으로 이러한 예를 배우고 수양하게 함으로써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후천적으로 인격 수양을 위한 수양과 교육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명자의 성선설과 화성기 주장을 보죠. 자, 화성기인은 악한 본성 화성을 변화시켜 기위 인위적인 예로서, 즉 인위적인 예로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자는 얘기죠.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으라 하고 수고로우면 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정이다. 본성이고 감정이다 이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모두 본래 태어난 선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래 태어난 본성과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이 성, 즉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화성기입니다. 즉 인위적인 예를 통하여 악한 본성을 교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에 따르고 정에 순응하여 즉 본성인 성정, 본성과 감정에 순응하여 멋대로 성내고 이익을 탐하며 다투고 빼앗기 때문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승과 법도에 의한 스승과 법도가 위에 나오는 바로 인입니다. 즉 인위적인 예를 말하죠. 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다. 즉 선하게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상을 순자의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순자가 강조한 덕목은 바로 악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후천적인 인위적인 예입니다. 예는 외면적인 사회규범, 즉 법, 관습, 양속, 윤리 등과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순자에게 있어 예는 인간의 실서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규범을 의미하고 도덕생활과 정치적 통치의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는 예를 통하여 인의가 생겨나고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예의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도 많은 일에 예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에 예의가 없으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통하여 인간의 선천적인 이기적 욕구인 악을 제약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예는 능력에 따라 구별하는 사회규범과 사회제도로 현대의 자본주의 배분적 정의, 즉 업적에 따라 부를 분배하는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예는 이기적인 본성을 규제할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庸덕이라고 순자는 주장하였습니다. 순자는 얘는 어째서 생겨나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기적 욕구를 말하죠.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여기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바로 예죠.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고대의 성왕은 그 어지러움을 실한가닥에 예의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 이 예의 바로 예를 말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된다. 자, 순자는 예와 예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예는 고대 성왕이 존경받는 성스러운 왕이라는 얘기죠. 성왕이 사람들이 성정을 교화하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이 바로 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예치란 이러한 예의한 정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순자는 예의 실천과 교육을 강조하는 예치를 강조하였고,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를, 그리고 법가는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숙녀는 덕을 헤아려서 지위의 순수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기는 사회규범, 즉 예의 제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순자는 예라는 것은 기천의 등급을 매겨주고 기하고 천함의 등급을 매겨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차등을 있게 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각각에게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위와 재화를 나누는 기준과 제도를 예로 보았고, 이러한 예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자연관입니다. 순자의 자연관은 천인분이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둘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하늘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현상과 인간의 일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본성과 도덕교범을 부여하는 실체가 아니라 또한 인간의 선악에 감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하늘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순자의 자연관에 비하여 맹자와 공자는 천인합일, 즉 하늘과 사람은 하나로 합해진다는 의미로 자연과 인간은 서로 유기적이고 조화적인 관계로 파악합니다. 즉 인간은 자연과 상호 도움을 주는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공자와 맹자의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 성리학, 불교 등 대부분의 동양 사상은 공자와 맹자와 같은 천인합일 사상이고 순자의 자연과는 독특합니다. 순자의 제장인 상항, 이사, 한비자는 법가 사상가입니다. 상항은 진시황 이전에 진나라의 재상으로 진나라를 부강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고, 한비자와 이사는 진시황과 밀접합니다. 자, 그런데 순자는 유가 사상가이고 그가 주장한 즉 사회규범 중에 가장 타일적인 사회규범인 법을 중시한 제자들은 법가 사상가입니다. 즉 서성은 유가이고 제자들은 법가 사상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가 사상가는 개인적 측면으로 인격 수양을 통한 인격 완성을 가장 중시한 데 반하여 법가는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사회 혼란으로부터 질서 유지와 사회적 안정 및 부국강병한 국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악성을 주장하여 악한 개인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만들어 교육과 수기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죠. 즉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했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약육강식과 적자 성전의 춘저 전국시대의 상황에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부국강병의 법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개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의의 바탕을 둔 사회 규범과 제도가 더 중요한 것인가? 공자, 맹자, 순자 등 유가사상가들은 개인의 인격 수양을 한 후 그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가 정의롭게 된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에 반하여 법가는 사회 규범과 제도에 의하여 개인들을 통제해야 사회 질서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회 규범과 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 거죠. 자, 20세기 미국의 사회학자인 니부어는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제도와 사회 규범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맹자와 순자의 사상에 있어서 인의와 예에 대한 개념과 관계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와 공자는 인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인 도구나 수단, 즉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의는 외면적인 예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주장하여 인과 예는 밀접한 관계인 표례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 점은 공자와 순자는 일치하지만 공자는 성선설로 인의를 선천적인 덕으로 보았고 순자는 성악설로 인의를 후천적인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맹자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인의의 도덕을 바깥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와 상관없이 인의 스스로 실천된다고 주장하였고, 예 또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 아니라 인의처럼 선천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인 사양지심에서 나오는 덕목으로 선천적이고 내면적인 덕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자에게 있어서는 예는 예의, 예질 등의 협소한 개념이고 순자와 공자에게 있어서의 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 법, 규칙, 예의, 관습, 윤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맹자에게는 인의, 예, 지인, 사 등 모두가 독립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앞에 공자와 순자는 인의는 예를 통하여 실천된다 해갖고 관계 깊은 것으로 보았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서 차이점은 공자, 명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후천적인 수기와 수양 및 교육을 강조한 점과 모두가 후천적으로 악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죠. 오늘 배운 맹자와 순자의 사상을 요약하면 맹자의 사랑과 사덕의 성선설, 왕도와 역성혁명의 민본주의, 항신과 항상, 호연지기와 집의 등을 배웠으며 순자의 성악설, 화성기, 예의 개념들, 순자의 자연관 등을 배웠으며 또한 공자와 맹자와 순자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동양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 때 배웠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리와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있기를 기원합니다.